BTS 방탄소년단을 두고 일본에서 혐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하재영 평론가 네. 콘서트는 아주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요. 예, 일본 도쿄돔에서 네. 세계 최고의 스타들만 거기서 공연장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그 공연장인데 거기에서 혹시 이번에 이제 하도 일본의 뭐 정치 세력이나 그 이 혐한 세력이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니까 네. 혹시 공연장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위협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거의 한 5만 명 정도가 모여서 뭐 큰일 없이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하고 네. 혐한 시위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대규모 시위는 없었지만 네. 인근에서 한 명이 그 1인 시위 형식으로 뭐 이제 혐한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방탄소년단 일본인 팬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방어를 해주면서 일본인 팬들이 일본 매체하고 인터뷰도 막 거부하면서 일본 매체가 우리말을 왜곡해서 또 방탄소년단 공격에 이용할지도 모른다 막 이러면서 네. 일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방탄소년단을 이제 지켜줬다고 하고 근데 저 1인 시위했다는 사람이 내세운 구호 중에 하나가 네. 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19세기 옛날 역사책에 보면 나오는 그렇죠.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양이 뭐 오랑캐를 뭐 이렇게 배척하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일본에서 오늘날 그러니까는 그 명치우신 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했던 극우 전쟁 범죄 세력의 그 사고방식이 도출됐던 첫 번째 단어거든요. 양이에서부터 그 미국 군함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명치유신이 되고 그렇게 됐던 건데 결국 지금 방탄소년단을 공격하는 혐한 세력이 바로 그 전쟁 범죄를 일으켰던 우익 세력으로부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 구조를 갖고 있다. 네. 그거 자체가 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시위 문화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까지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할 줄 알았는데 한 명 나와가지고 시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쿄돔에는 5만 명의 일본 팬들이 모여서 환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역시 문화의 힘은 강하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의 유연성은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을 느꼈고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일본인들이 원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비를 걸었던 그 방탄소년단이 입었던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 티셔츠에 원폭 사진이 들어가니까 우익들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일본의 어떤 우익 세력을 자극한 모양새인데 오늘 소속사에서 내놓은 해명들을 보면은 굉장히 해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그 뭐 소속사도 저런 어떤 그 전쟁 행위, 그 다음에 원폭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주 강하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 저런 것을 빌미로 자꾸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저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는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원폭 피해자들을 딱 적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원폭 피해자들 분들한테 이제 사과를 했고 뭐 방탄소년단은 원폭과 뭐 연계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의 활동을 하는 팀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어쨌든 이게 그 대량 핵이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는 워낙에 이게 대의명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원통한 것은 제3자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가치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피해자고 그 일본의 패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원자폭탄 떨어지고 일본 패망하고 우리는 광복했고 그러니까 광복절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프린트된 옷을 입었을 뿐인데 광복절 기념 티셔츠인데 그거를 원폭 티셔츠라고 왜곡하면서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했고 2차 가해를 강했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인 우리가 결국 사과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핵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정당성이 없으니까 사과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또 김성수 변호사 유대인 인권단체가 지적한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 유대인 인권단체에서도 지난 11일에 이 RM,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RM이 그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나치의 그 데스헤드 로고가 들어있는 그런 모자를 쓰고 촬영을 한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탄소년단 측에서는 SNS에서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런 뭐 나치 관련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예, 조금 좀 검수의 문제였고 좀 섣불렀던 부분이 있다. 굉장히 좀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이제 그 인권 단체에서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저는 이거 보고 참 느낀 게 이제 한류 우리 아이돌들이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역사까지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글로벌 스타가 되면은 저런 부분을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들, 티셔츠라든지 모자 문제라든지 예. 사실은 연예인들은 사진을 찍을 때 얼마나 많은 소품들이 있습니까? 그 소품들 사실은 일일이 챙기기 힘든데 그 해당 연예인이 챙기지 못하면 소속사가 그런 것들을 정말 빠짐없이 챙겨야 될 것이고 예. 사실은 방금 얘기했듯이 글로벌 스타가 되는 순간 우리 국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국내 차원에서는 이거 별일 아닌데 하는 것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예, 다른 나라 네. 글로벌 차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폭넓은 시야 그리고 만국 공통의 어떤 글로벌 스타라면은 만국 공통의 아까 말했듯이 티셔츠를 입은 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반전이라든지 원폭 반대라든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제 알려주면 그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